오늘은 그 스토어에 이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뭐 이제 본인 상품, 본인들이 뭐 제조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량으로 뭐 수입이라든가 유통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력으로 많이 하시는 건데, 저희 회사는 그런 규모나 그런 업종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어떤 우리 상품을 뭐 제조하거나 이제 수입해서 이제 판매할 목적으로 스토어를 좀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탁 판매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도매처에서 이제 상품을 가져다가 전시를 하고 이제 판매해서 그 중개 수수료를 예, 마진으로 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개 도매처를 좀 알려드리면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사이트로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도매매라고 뭐 이제 이름만 봐도 어떤 회사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검색창에 도매매 치시면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상품을 먼저 서치해야 되겠죠. 어떤 상품을 우리 스토어에 가져와 가지고 등록해서 팔 것인가.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도매매랑 사이트 가시면은 이제 메인 화면에 뭐 잘 팔리는 상품이라든가 인기 있는 상품이라든가 뭐 최신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메인 화면에 이제 이미지부터 해서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 스토어에 가져와서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다른 판매자들도 그렇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겠죠. 물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일단 첫 번째로 1번 관심 가는 상품. 본인이 어떤 관심 있는 상품을 검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물건을 우리 스토어에 등록하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뭐 이미지나 뭐 금액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세 페이지도 가져오고 거기에 이 제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또 그 객관적인 정보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코멘트를 남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홍보 글이겠죠. 그런 거를 작성하시는 업무도 병행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평소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어떤 상품들, 예, 그런 거 위주로 찾아보시면은 나중에 그 상품 홍보를 쓰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데 저희가 이게 이제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판매가 너무 많아져도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아져서 좋긴 한데 좋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뭐 제품 운송 중에 파손이 발생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클라이언트의 클레임이 이렇게 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또 본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어떤 배송 중에 파손이 될 만한 쉽게 될 만한 그런 상품들은 좀 배제를 하는 뭐 재질로 따지면은 뭐 유리로 되어 있거나 뭐 너무 좀 뭐 크거나 포장이 잘 안 될 수 있거나 이제 우리가 쇼핑을 해보니까 해봤으면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게 이제 파손의 위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점들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안전상 KC 마크가 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제품이 다 KC는 아니고 대신에 대부분의 제품은 다 KC가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보통 KC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인증해주는 이제 마크인데 전자제품에만 전기와 관련된 제품에만 이제 인증을 받으신다고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요즘은 이제 어린이와 뭐 관련된 제품이라든가 어떤 뭐 재질 그 재질로 인해서 뭐 이게 뭐 이제 뭐 환경 호르몬이나 어떤 인체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소재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KC 마크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KC마크가 나오니까 뭐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도매매라고 하는 이 도매 사이트에 가시면은 제품별로 여기도 이제 판매자들이 올려놨어요. 도매자 업자들이죠. 도매업자들이 본인들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라든가 제품 상세 소개를 다 올려놨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인증 관련돼서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전자제품인데 반드시 누가 생각해든지 캐시마크 전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관련된 정보가 없어 혹시나 그러면은 그 제품은 그냥 패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품 서치하실 때
관심 가는 본인이 평소에 이제 관심 있는 분야라든가 상품들, 분야의 상품들을 조사해 보시고 배송 중에 이제 파송이 될 만한 거는 빼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KC 마크가 없는 것도 빼주시고 이렇게 세 가지를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뭐 도매매, 도매매를 치시면은 도매국으로 나왔고요. 이제 같은 사이트인데 도매국이라는 사이트는 이제 일반 개인도 사실 수가 있는 사이트고 도매매는 이제 저희 같은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만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려오시면은 도매매라고 되어 있죠. 도매매를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인터넷 쇼핑몰처럼 뭐 이렇게 거부감 없이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물건 사거나 뭐 이런 건 똑같고 그래서 여기 상품들은 이제 도매매 자체에서 이제 뭐 만들어 올렸다기보다 이제 각각의 제품별로 이제 유통업자나 도매업자가 다 있어서 본인들의 상품을 올리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소매업자가 가져다 팔아주길 바라면서 여기다 이제 사이트에다가 각각의 제품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메인 페이지에 이제 뭐 거의 기획전이라고 했죠. 말씀드리면 이제 계절 상품들이 주로 이룰 거고 아까 KC 인증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제품들 보면은 거의 뭐 전기 전자 관련된 것들이니까 배터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배터리가 들어갈 것 같고 뭐 전기를 충전할 것 같고 그런 제품들은 일단 다 무조건 KC 인증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로 들어보면은 뭐 하나 들어가면은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전용이라고 나와 있죠. 로그인해서 보여드리는 거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매매 사이트가 어떤 건가 한번 보시는 거 위주로 해서 검색해서 이제 뭐 도매국으로 갔다면 도매매 상단에 도매매라고 또 있어요. 그걸 눌러서 도매매로 방문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 사업자로 로그인 를 해야 이제 제품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구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 아이디와 패스워드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려드리면은 들어가셔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셨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포털이나 뭐 쇼핑 사이트처럼 검색창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상품명으로 하셔도 되고 이제 뭐 나중에 어떤 유지 관리 하실 때는 그 상품에 대한 상품 번호 뭐 그런 거 찾아보셔도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가 매트다 하면 관련된 상품들이 쫙 뜨겠죠. 그래서 지금은 로그인을 안 해서 안 보이지만 로그인하면 이제 가격도 다 공개가 되고 자, 이 사이트에서 이제 그 원하시는 제품군을 정하셨다면은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요가 매트로 예를 들어서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올 거고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이제 재고 수량. 재고가 충분히 있어야 이제 저희가 갖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여기 지금 예시로 보시면 이 제품은 이제 좀 오래전에 있었던 거긴 하지만 뭐 868개가 일단 남았다고 하는데 저희만 파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소매 판매업자들이 가져다 파는 거기 때문에 뭐 진짜 몇십만 원이 더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1000개 이상 뭐 꼭 그 숫자를 정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일단은 뭐 꼭 정해야 된다면 1000개 이상 되는 거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지 무료 다운로드라고 메뉴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 스토어에다가 가져다 팔려면은 이미지를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쇼핑할 때 보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라고 해서 제품 소개가 다 보면은 뭐 이제 그림도 이미지도 있고 뭐 설명도 있고 이런데 이게 다 그 설명글조차 이미지로 다 합쳐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걸 이미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또 홍보하는 글을 또 추가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상세 페이지 제품을 홍보하는 그 상세 페이지를 이 판매업자별로 제공을 하는데 그게 또 무료로 제공되어야 저희가 가져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제품명, 가격, 밑에 이제 재고, 수량,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이미지 무료 다운로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위치는 이제 뭐 주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뭐 제품 하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도 똑같이 되어 있네요. 제품명,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재고 수량, 옆에 보시면은
이미지 무료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은 로그인을 아예 해버리는 게 낫겠네요. 예. 로그인 하시면은 이제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제품 같은 이미지 무료 다운로드 하시면은 이렇게 뭐 관련된 유의사항들 보통 다 똑같거든요. 내가 쓱 보시고 밑에 두 개 다 어떤 본 용도 외에는 쓰지 말라는 내용들이니까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미지 상품 이미지 4개 사이즈 된 거는 보통 이제 썸네일용 썸네일용일 수가 있거든요. 썸이라고 되어 있죠? 썸 대표 이미지 썸 축을 푸시고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해상도 차이 있고 그래서 제일 큰 거를 썸네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상세 이미지를 받아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압축을 풀어주시고 길게 거의 하나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물건 구매할 때 보는 그런 요가 매트죠. 이 요가 매트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사서 쓰는데 뭐 여기서 이 제품을 뭐 홍보할 건 아니지만 두툼하고 괜찮습니다. 뭐 이런 제품 예를 들면 이런 제품에서는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져다가 우리 스토어에 이제 올려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이미지에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이미지만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남들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쓰듯이 이 상세 페이지 이미지와 더불어서 홍보 글을 많이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뭐 알려진 바로는 그게 이제 네이버 로직에 의해서 우리가 또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또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상품 서치할 때 제일 1번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상품이나 어떤 뭐 관심 있는 자기가 이제 취미로 하는 분야라든가 그런 거에 그 분야의 이제 제품을 고르면 자기가 아무래도 더 이제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홍보글을 쓸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전혀 모르고 관심 없는 제품을 보면은 뭐 한글이니까 알 수는 있지만 자기가 이제 막상 글을 또 쓰려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달라는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예시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마트 이제 도매매 관련된 거는 뭐 간단히 상품을 어떻게 찾고 어떤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지 그런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교육 종료 후에 해오면서 추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다운로드 받은 정보 우리가 습득한 정보를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올려서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거까지 하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은 네이버 스토어니까 당연히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그인을 해놨으니까 제가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를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관리자 센터가 있습니다. 한번 PC에다 로그인을 해보면은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로그인이 평소에 검색해서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제 되실 거예요. 보통 들어오면은 이렇게 뭐 공지사항이 항상 떠요. 뭐 이제 뭐 어떤 내용인지 대강 보시고 그냥 닫으시면 될 것 같고 대략 화면을 소개를 드리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쇼핑몰 우리가 이제 어떤 개인 사업자라든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쇼핑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독립몰이라고 하는 그거를 개인 쇼핑몰들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고 우리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니까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거죠. 사용료를 내고서 이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 페이지인데 사업자들이 개별로 만든 쇼핑몰에도 이런 관리자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개별로 이제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부분인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모든 판매자들이 이런 양식의 관리자 페이지를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주기적으로 이제 뭐 리뉴얼 되곤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보실 수 있고, 상단에 보시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 센터 되어 있고, 뭐 옆에 이제 뭐 광고 관련해서 나와 있고, 궁금하시면은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그 각자 판매자별 이미지,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가 나와 있어요. 뭐 상품 관리, 판매 관리, 정산 관리, 부터 해서 이제 뭐 문의, 리뷰 관리, 뭐 톡톡 상담 아시죠? 쇼핑할 때 보면 이제 채팅으로 판매자와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거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일단은 우리가 주로 상품 등록할 때 사용하는 거는 요 맨 위에 있는 상품 관리. 그래서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은 상품 등록 있죠? 등록을 누르시면 되고, 위에는 이제 뭐 이미 등록한 걸 조회한다거나 수정할 때 쓰는 거고, 밑에는 뭐 거의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도매매에서 얻은 정보를 여기다 이제 등록해서 이제 우리 스토어에 올리는 그런 관리자 페이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어차피 뭐 다 한글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개요 설명 먼저 끝내시고 다시 우리가 스토어에 가서 실제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에 오셔서 보시면은 아까 실제 화면에서 보셨듯이 메뉴에 보시면 복사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상품 등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데, 기존에 이제 등록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등록할 수 있다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복사 등록을 누르시면은 최근에 등록한 상품들이 이제 뜨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사한 상품군을 선택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밑에 화면에서 이제 일일이 등록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좀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가격이라든가 어떤 이 제품만에 갖고 있는 특징 이런 거는 좀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같은 어떤 설명을 쓸 수 있다면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제품군을 위주로 올리시면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팁이 되겠죠. 하단으로 계속 내려가시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에서는 중요한 게 어떤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네이버에서는 그 해당 카테고리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샤워기라고 치면은 네이버 카테고리에서는 생활 건강 욕실용품, 최근에는 달라졌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 개요 설명을 작성했을 당시 기준이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워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카테고리 설정을 생활 건강 욕실용품, 샤워기 수전용품에서 샤워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검색창에서 이제 샤워기를 검색만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품명은 이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나 우리가 이제 그 도매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제품명에 나와 있는 글들을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뭔가 차별성이 좀 없고 검색에서 좀 노출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상품명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상품 번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도매매에서 봤지만, 도매매 아까 보시면 여기 상품 번호가 나와요. 제품별로 상품 번호를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판매와 상관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관리할 때 좀 용이하기 위해서 상품 번호를 적어 놓는 거예요. 또 이거는 이제 네이버와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도매로 가져온 그 사이트의 그 해당 상품의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상품 번호를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글로 제품명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도매매에 있었던 상품명을 참고하셔서 비슷하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키워드,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면 캠핑용품이다, 그 다음에 냄비 세트, 뭐 코베아 거다, 뭐 이러시면은 이걸 이용해서 하나의 문구를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상품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코베아 캠핑 냄비 세트 뭐 요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이게 이제 그 지칭하는 뭐
캠핑 냄비 세트 뭐뭐뭐 실제 그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빼는 게 오히려 좋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 막 맨 마지막에 정말 그 어떤 이 제품에 딱 지정하는 그런 문구라든가 그런 거는 오히려 빼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 앞단에 분류 정도만 집어넣으셔서 뭔가 순서나 배치에 있어서 좀 차별성만 부여해 주는 거.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 어떤 제품인지 딱 알 수 있을 만한 정도. 그리고 이게 뭐 1인용인지 2인용인지 뭐 그런 게 있다면은 같이 기입을 해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상품명을 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해보다 보면은 납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밑에 나와 있죠. 상품번호,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키워드를 배열해야 된다.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품명을 정했다면은 이제 판매가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뭐 쇼핑몰 이용할 때 일단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상품 구매 결정에 있어서 가장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가 있는데, 우리 스토어에 이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가를 이제 결정을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계산을 하셔서 그 판매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도매 가격, 그 도매매에서 어떤 가격이 있죠. 뭐 지금 이제 가격 공개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우리가 금액을 보셔서 예를 들어 10,000원이었다. 그 제품이 10,000원이었다 하면은 10,000원 곱하기 1.0574 여기에 이제 그 도매 가격이 도매가라는 의미 도매 가격 도매가가 20,000원 이하일 때는 이제 플러스 1,000원 1,000원 하시고 뭐 20,000원에서 30,000원이면 1,500원 그런 식으로 이제 50,000원 이상이면 3,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혹은 이제 가구 같은 대형용품 큰 것일 때는 이제 가격도 좀 비싸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도매가가 30,000원 이하일 때는 3,000원, 뭐 30,000원에서 50,000원 때는 4,000원, 뭐 100,000원 이상일 때는 플러스 8,000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들어서 도매 가격이 7,660원이다. 그러면 7,660원에 1.0574를 하시면 이제 뭐 8,099원 정도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제 8,099원은 20,000원 이하니까 플러스 1,000원 하시면은 9,099원. 근데 이제 뭐 10원 단위는 제거를 하시고 9,000원에 하시면 된다고 예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가를 우리 스토어 이제 매뉴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건마다 헷갈리시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이렇게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금액을 입력하시면 밑에 이제 할인 가격, 할인을 조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판매가를 보통, 여기다가 쓰면은 이게 하고서 이제 할인이 없다고 하면 이 자체가 뭐 12,000원이면은 12,000원 자체가 이제 판매가가 되겠지만은, 보통 이제 판매자들이라든가 도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할인을 좀 적용해서 최종 판매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판매가,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 9,000원에 팔겠다 하면은 이제 할인가를 3,000원에 해놓으시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원 판매가는 12,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20,000원짜리인데, 최종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나온 게, 뭐, 15,000원에 팔겠다 하면은 이제 판매가에는 20,000원을 해놓고, 할인에 5,000원을 해놓으면 15,000원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셔서, 할인가도 좀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 아까 도매 사이트에서 보셨지만은 재고가 있잖아요. 우리도 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도매 사이트에는 뭐 보통 1,000개 이상 이렇게 많이 돼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다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에서의 재고 수량은 200개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옵션 설정.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물건의 어떤 제품의 색상이나 사이즈 종류가 뭐 단순하면은 쉬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쇼핑하다 보면 조합형으로 막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옵션을 막 2개, 3개 여러 가지 이제 선택해서 고르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이 화면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조합형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단독형으로 설정하시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코너로 오시면은
이제 단독형으로 아마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기 단독형 설정해 주시고 옵션 개수. 옵션은 우리가 이제 구매할 때 보면은 이게 밑에 이제 고르는 옵션이라고 돼서 이제 창이 있어요. 예. 아까 보신 도매매 사이트에도 이제 옵션 선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이버 우리가 쇼핑할 때도 보면은 옵션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죠. 예. 마찬가지게 그게 몇 개로 할 거냐. 그래서 한 개를 한다고 하면 이제 한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정렬 순서는 그냥 등록순. 그다음에 이제 옵션 입력에서 여기서 이제 그 값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뭐 색상으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이 이제 컬러로 색상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옵션 창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그런 제품이다. 그러면은 옵션명에는 일단 뭐 컬러나 뭐 색상 이렇게 적으시고 옵션 값에 수기로 그 색상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검정이면 검정하고 이제 콤마를 넣으시고 붙여서 뭐 흰색, 콤마, 회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옵션 목록으로 적용하셔서 밑에 원하시는 대로 설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상품 상세 페이지를 올려서 이제 이게 어떤 상품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썸네일, 대표 이미지죠. 썸네일을 먼저 올리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도매 사이트에서 받으신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썸네일을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설명 페이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관리자 페이지 한 중간 정도에 보면은 상세 설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많이 보던 스마트 에디터가 있어요. 네, 블로그 쓰는 거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은 별도 페이지로 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블로그 쓰듯이 뭐 텍스트라든가 뭐 이미지라든가 뭐 영상도 올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호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위에 어떤 이 쇼핑몰 관련된 어떤 공지사항 이런 건 이제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입력란부터 제품 설명 글을 작성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 제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이제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가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이미지 위아래로 우리가 설명을 넣을 수 있겠고, 이미지가 여러 개로 나눠 있다 하면은 뭐 그 이미지별 위아래로 우리가 설명글을 또 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 앞부분은 제품과 관련된 어떤 뭐 인사말이라든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좀 만드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제품, 우리 뭐 쇼핑몰 이야기 뭐 간단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맨 뭐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상품의 용도, 뭐 중간 부분일 수도 있겠죠. 중간중간에 어떤 상품, 이 제품과 관련된 어떤 상세 설명, 뭐 용도라든가 추가적인 사용법, 뭐 특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글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제 하단 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상품 주요 정보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상품 관련된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모델명이 있다면은 뭐 입력을 해주시고, 우리가 도매 사이트에서 본 모델명이 있다면 입력해 주셔도 되고, 브랜드도 있으시 해주시면 되고, 제조사 있다면은 우리가 도매 사이트에서 본 상세 페이지에 제조사가 있다면은 뭐 해주셔도 되고, 이제 상품 속성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필수로 해주시고, 필수가 아닌 부분들도 이제 최대한 많이 입력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설명드린 KC 인증 부분도 여기 상품 주요 정보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있는 제품이면은 인증 있음을 클릭하시고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인증번호, 인증기간은 우리가 그 도매 사이트의 그 상세 페이지나 제품 관련 정보에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인증과 사용관이 없는 제품이라면은 없음을 하시고 다음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 정보 제공 고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군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미리 다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만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배송이죠.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기본 배송비가 뭐 선불로 2,500원에서 뭐 3,000원 정도 이렇게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마다 당연히 제품마다 배송료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데 그 기준선은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우리가 도매 사이트에서 본 네, 배송 정보 참고하셔가지고 이 기준, 이 제품별 기준대로 설정을 해주셔야지 되고, 이 기준과 도매 사이트와 다르게 해놨다가는 우리가 배송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제품별 상세 페이지라든가 그 도매 사이트 제품 정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2,500, 3,000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나 뭐 상간지구 추가 배송비가 들어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하단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은 이렇게 녹색으로 다 고정이 되어 있고, 바꾸시기를 원하면은 바꾸시면 됩니다. 뭐 직접 배송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택배 등기 말고 뭐 방문 수령이랑 큐어 바꾸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묶음 배송 관련된 것도 있고, 이제 상품별 배송비 뭐 유료인지 무료인지 뭐 유료로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 이제 무료로 제품 가격에 포함해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선결제인지 뭐 차풀인지 아니면 동시에 대기할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제품별 정보를 도매 사이트 보시고 그대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제품들을 제품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다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가이드 페이지에서 이제 하단 쪽에 내려오시면은 검색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 제품이 이제 스토어에서 네이버 쇼핑에서 좀 더 검색이 잘 되게끔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색 설정에 보시면 뭐 태그도 있고 뭐 페이지 타이틀, 뭐 메타, 디스크립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태그에는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뭐 테마를 고르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싱글종, 모던 코너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골라주시면은 되겠고, 그래서 태그는 검색에 적용되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선택하거나 입력해서 한 최대 10개까지. 근데 뭐 일일이 이렇게 많이 고르시지 않아도 되고, 뭐 어느 정도 한 5개 정도 이상. 그리고 이제 페이지 타이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앞서 상품명을 맨 처음에 정했잖아요. 비슷하게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이 해놓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뭔가 못했던 말들, 문구, 표현, 그런 거를 뭐 좀 한두 개 더 덧붙여가지고 어떤 제목처럼 간결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작성하는 연습도 저희가 실제 사례로 해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알아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데스크립션이 있는데, 이건 이제 부제목이라고 뭐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거는 어떤 제목과 조금 차별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한 문장의 성격으로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한 어떤 테마적인 성격을 좀 표현해 주는 건데, 광고 카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 한 문장 자체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떨어지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캠핑 관련된 제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캠핑 가서 사용하기 딱 좋은 뭐 솔로, 경제 코펠, 1, 2인용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간결하면서 뭔가 광고성 같긴 한데 어색함은 없고 자연스럽긴 하고 뭔가 말이 언밸런스하진 않고 그런 식으로 작성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뭐 광고 우리가 이제 홍보 노출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뭐 도움을 좀 준다, 그렇게 좀 알려져 있어서 저도 그렇게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등록을 해보시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구를 올리실 때는 뭐 다른 문서 작성하실 때처럼 맞춤법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띄어쓰기 이런 거는 좀 지켜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다 기본적인 개요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제 실제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